그래서 강성범 씨가 이제 그 이준석을 저격한 게 지금 조선일보에 의해서 논란이 됐는데, 강성범 개그맨이 이준석이 지금 최근에 그 부모가 화교라는 그 썰이 있었나 봐요. 네. 그때 이준석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대구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강성범 씨가 이제 야, 대구 출신인 것보다 화교가 더 낫지 않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걸 조선일보가 논란을 만들더구만. 참 개그맨의 약간 뭐 시사풍자를 또 이렇게까지 또 논란 만드는 것도 좀 그렇긴 하고. 이야기들 한번 해보세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저 솔직히 이 방송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그 강선범 그 TV에서 그 내용은 삭제를 해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하고 그냥 이런 뉘앙스만 본다라면, 아니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개그 프로에서 공중파에서 지상파든 공중파든 나오는 개그 프로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유튜브 어쨌든 우리 쪽 진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뭐 이쪽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은 뭐 난리를 부려야 되죠. 지금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선 그 청와대에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문재인 대선 비하한 그 국민의힘 당직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선거를 나오려고 했었던 그 젊은 청년, 그리고 오세훈이 채용한 그 유튜버,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크게 말을 하고 더 올려놔야 되는데, 요거 한마디 화근거 가지고 뭐 대구를 폄하했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기레기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성범 씨가 부럽네요. 이런 발언에서 이렇게 언론에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러면은 급 관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보도를 낸 조선일보가요. 그 저번에 박영선 후보 합동토론회 우리들이 했잖아요. 네. 그 채널들 다 들어가가지고 박원순 시장 옹호했던 부분들까지 발췌를 해서 보도할 정도니까 얘들 참 시간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긍정적 이슈에 대해서는 보도 안 하던 놈들이 논란거리는 참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강성범 씨 발언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역 감정의 폐해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다못해 선거에 막 대구에서 뭐 민주당이 뭐 거의 의석이 안 나오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악플 달아가면서 막 고담 대구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지점마저도 민주당을 찍었던 그 20% 30%의 지지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시민들이 대구에도 한 30% 계시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그맨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웃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지르긴 했지만, 이런 지점은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악의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웃기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강성범 씨가 부럽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강성범이 유튜브를 내 들어가 봐야 되겠네, 이런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되는 거죠. 네, 저는 부럽다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 출신이 뭐 또 화교가 낫네 대구가 낫네라고 하는 거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교는 하지 말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그맨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준석의 정치 출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무런 사회적 경력 없이 아버지 힘으로 실은 당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키즈로 여겨졌고, 그러니까 김종인 키즈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유승민과 친구고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런 사회적 배경도 없는 젊은 친구가 갑자기 그 박근혜의 언론 이미지 희석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문을 다른 청년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이준석처럼. 그러니까 이준석 전화에 저렇게 이런 거 보면 대단해. 하지만 거기에는 아버지 후광이 있었다는 얘기죠. 학벌의 후광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젊은 층이 이준석은 워너비야, 이준석은 정말 바른 말 잘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출발선상부터 다른 구조를 가졌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이 본인이 그 운영했다고 하는 클래스 에듀, 그다음에 무슨 뭐 나눔, 대표 교사,
다 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벤처라고 불렸다. 아, 그거는 정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병역을 면탈받은 자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어리니까 사회에서 언급을 안 하는데 제가 토론한다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는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도 동의를 하면서 조금 달리 좀 생각을 하는 게 이준석 편을 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2011년인가에 이제 박근혜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이제 20대 초중 중반일 텐데 그 특정한 정당의 비대위원으로서 운이 좋아서 이제 됐을 수도 있죠. 아버지의 뭐 인연이던 간에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동안 계속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손수조나 이런 다른 어떤 뭐 민주당에서도 젊은 친구들 많이 뭐 그 간판용으로 쓰였지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준석은 어떻든 간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이준석 자체가 컨벤션 효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준석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한편으로는 그건 인정하지만 예. 이준석 뒤에는 누가 있냐면요. 유승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렇죠. 대권 후보 카드로 계속 살아있는 한 이준석은 앞에서 그 유승민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페르소나예요. 그 당에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준석은.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물론 이제 강성범 씨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고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강한 잣대를 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 방송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라면 또 이게 개그맨인 속성을 본다라면 이렇게까지 특히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자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럽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대중이 알려진 연예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강성범 씨가 옛날에 뭐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간 이력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말하면서 저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기자 새날 담당 기자도 있어요. 얘네들은 보면은 참 요즘에 기자 생활 참 편하게 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이준석 자체를 굳이 말하자면요 저는 임팩트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짐에 그냥 꼰대들하고는 좀 다르긴 해. 아싸란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전달력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하는 그것들이 나쁘지 않아서 사람들은 자꾸 각인되는 측면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이준석도 결국에는요 그 당에 뭐 유력한 진짜 무선이지만 뭐 당대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은 결국에는 굉장히 험난할 거라고 보고 언젠가는 이게 진짜 초선 한 번도 못 해보고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기득권들 입장에서 보면 밖에 나가서 좀 싸우게 만들어주는 도구로는 쓰는데 사실 이놈을 우리의 리더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나는 없을 거라고 보고 뭐 본인이 이제 대구 출신이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떠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이준석은 대구, 경북, 부울경 가서 지금 상주하다시피 선거운동 하는 거고 표가 50%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나경원은 뭐 광주부터 가고 그다음에 뭐 대구도 막 가고 막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참 이게 집토끼, 뭐 산토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무슨 처절한 반성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박근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면해야 된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시면 가끔씩 보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래. 그래서 석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을 갖추고 있는 정당에서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가장 깨끗하다 이거 아닐까요? 조심해.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최순실 통해서 받았던 뇌물이나 국정원 등에서 받았던 뇌물 같은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준석도 사실은 박근혜 배신한 친구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키즈였지만 박근혜 배신했던 친구고 뭐 주호영은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나경원이 박근혜 배신한 적이 없어요. 개판 없는데. 살짝도 안 해. 잘 생각들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경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 그 본성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호감성은.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
참 저쪽에는 당대표로 나올 만한 인물도 없거니와 대선 후보가 없구나. 그 진짜로 망해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아무튼 광주 와서 뭐 얘네들 다 들켰잖아 지금. 호남에서 10% 얻으면은 대선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뭐 그 하에 막 열심히 뭐 속에 있는 생각도 버리고 호남 와서 막 코스프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안 될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